네, 이번에는 두 발로 타는 그런 자전거, 바이크 같은 것들에 관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저 같은 경우는 울산 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두 발 이렇게 자전거나 이렇게 바이크를 타기 시작한 계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뭐랄까 이게 좀 거리가 좀 출퇴근 같은 경우 거리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네,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두 발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경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발. 그렇죠. 네 발은 이제 자동차. 경제성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게, 두 발의 장점은 경제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둘 다 이제, 네 발이든 두 발이 됐든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공통점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길에서 보내는 시간적인 소모,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소모를 좀 줄여준다는 거죠. 빠른 시간에 이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서는 둘 다 공통적이지만,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한 비용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가격 자체가, 네, 자전거 가격이나 사실 오토바이 가격만 해도 아무래도 자동차보다는 보통은 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급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점이라면 기동성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키는 대로 빨리빨리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이 전기 자전거도 가지고 있고 현재 지금 바이크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바이크도 맨몸 상태에서 바로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바이크를 탈 때는 위험 부담을 조금 느끼기 때문에 안전장구를 착용을 하다 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바로 사실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제가 인도로 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크게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바로 나간다는 점에서 네, 아무래도 기동성에서 차는 또 이제 사실 그 외에도 좀 많이 주차 문제에서 좀 제약이 있죠. 아무래도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거. 그렇지만은 이제 자전거나 바이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간 크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또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누구나 다 알듯이 바이크나 자전거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위험성과 속도 부분에서도 사실은 자동차하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속도라기보다는 위험성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이제 바이크는 경제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슈퍼커브를 접했을 때 연비가 60 정도 나오고 또 이제 면이 해저였기 때문에
바이크는 다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기념병이 와가지고 쿼터급을 알아보면서 확인한 결과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일단 슈퍼컵에 비해서 경제성이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그 연비가 슈퍼커브가 이제 60km에서 그래도 뭐 못해도 반 이상은 그래도 뭐 연비가 안 좋은 거라도 한 반 정도 30km 나올 줄 알았는데 쿼터급 후기를 보면은 뭐 10몇 킬로 뭐 이런 수준이니까 그럼 요새 차도 잘 새거고 이러면 20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이면은 솔직히 차보다도 못한 수준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어찌됐든 간에 바이크가 아무리 그래도 차보다는 훨씬 가벼운 축에 속한 경우가 많은데 뭐 쓰이는 자재 자체가 뭐 차처럼 철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바이크 무게라 봤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큐브커브가 뭐 그나마 제일 가벼운 축인데 102k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140짜리도 들었고 뭐 많이 나가는 거 260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실 뭐 차의 무게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 치면은 사실 그 연비가 그렇게 안 좋다는 거는 물론 그게 스펙이나 뭐 속도에 치중하다 보니 그렇게 됐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좀 뭐랄까 제가 생각하는 오토바이 개념과는 좀 바이크의 개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런 면에서 바이크 중에서도 이제 뭐 슈퍼커브가 평가가 좋고 독보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경제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슈퍼커브의 그런 장점이 더 그런 부분은 돋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이제 좀 뭐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뭐 이렇게 제가 좀 뭔가 남들처럼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사실 돈을 모은다고 월급쟁이에서 돈을 모은다 해봤자 뭐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다고 뭐 투자에 뭐 재능이 있어 가지고 뭐 돈을 확 불리거나 하는 돈을 확 불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크게 뭐 돈을 많이 안 쓰고 뭐 할 수 있는 한 저축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에서 남들이 하는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남들과 똑같은 소비를 안 한다 그러면 나는 뭘 포기했을 때 가장 효율이 높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크게는 두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는 뭐냐면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실례합니다. 잠깐 좀 지나갈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 파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 중에 두 가지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5초만 기다렸다가 제가 생각하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는 바로 집과 차라고 생각합니다. 집과 차. 제 생활에 있어서 사실 뭐 다른 것들에 비해서 보통 크게 비용이 들어가고 그만큼 좀 그런 게 가장 비싼 것들이라고 하면 저는 제 생각에는 집과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기를 한다면
사실 저는 지금 현재로서 생활에 크게 지장 없이, 그 외에는 뭐 큰 돈이 들어갈 만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강력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뭐 뭔가 사고라든가 이런 비용이 아니라면 사실은 뭐 크게 들어갈 부분이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왜냐면은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내가 그런 뭐 내가 집 같은 거를 살라 그러면 거의 이제 일생을 저당 잡혀서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서 뭐 이자 내가면서, 근데 아시다시피 집값이 뭐 작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내가 인생을 저당 잡혀서 살 필요가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또 집이라는 거는 그냥 잠만 자고 그냥 뭐 내가 필요한 물건들만 보관할 수 있다면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집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집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그 정도의 여력이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집과 차를 빼면 그 크게 뭐 사는데 불편은 없지만, 차가 없다고 해서 제가 기동성이 떨어져 버린다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저는 두발 운송 도구가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 덕분에 사실 뭐 많은 불편이 해소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아까 그러고 보니까 장단점 얘기할 때 크게 하나 빠졌던 부분이, 계절적으로 비가 올 때는 탈 수가 없다는 것도 큰 단점 중에 하나겠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비가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잠시 끊을게요. 네, 계속해서 두바퀴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잠시만요. 사람이 오고 있어서. 네, 지금 시각이 11시 44분. 네. 자, 두바퀴의 장단점에 대해서 하나를 더 말해보자면, 아무래도 악천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안전성과 더불어 정말 아쉬운 단점은 악천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을 비롯해서 뭐 비가 오는 날, 네, 춥고 덥고 모든 것에 이제 영향을 받게, 태양의 그로 인해 탄다든가, 예, 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빙판, 그로 인한 슬립,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로, 네, 미끄럽죠. 그런 점이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날 것이니까 뭐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얼마나 감안하느냐가 관건이겠죠.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이 더 많고, 네, 어느 정도는 계절이라는 게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더운 거야 그렇다 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비 오는 날은 저는 진짜 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비옷 입고 타기도 하는데 뭐 솔직히 그렇게는 좀, 저는 비 맞는 걸 또 싫어해가지고 그렇게는 좀 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두바퀴 탈 때 철칙이, 특히나 또 전기 자전거 같은,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기계라는 게 비를 맞아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슬립의 위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습기나 이런 거는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바이크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뭐 여러가지 뭐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든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사실은
절로 이제 비 오는 날은 웬만하면 안 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빈칸길이 있는 겨울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뭐 여름이야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더운 대로 그냥 타는 거고, 이제 뭐 비 오는 날은 웬만하면 여러 가지로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야 확보도 안 되고 미끄럽고, 뭐 그리고 나중에 장비에도 안 좋고 너무 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피하고요. 그리고 밤도 이제 보시면 아무리 전등을 켜더라도 기본적으로 두발 같은 경우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웬만하면은 항상 전방, 어쨌든 그 전방 상황을 어떻게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날들은 이제 웬만하면은 좀 피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또 말을 했었지만, 솔직히 이제 뭐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발은 그 가성비 물론 단점이 있지만 가성비로 모든 것을 극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이크라면 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사실 슈퍼커브의 연비가, 가성비가 거의 뭐 사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가 좋은 거고요. 저도 뭐 타고 다니는 데 있어서 뭐 속도 빼고는 나무랄 데가 없으니까, 속도도 사실은 안정성을 생각하면 그것도 50, 90, 100까지 밖에 안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낫고요. 90, 100만 돼도 뭐 조금 슈퍼커브에 좀 약간은 무리를 하는 거지만, 슈퍼커브 자체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사실은 뭐 거의 뭐 슈퍼커브는 저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네, 뭐 돈 쪽으로는 뭐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비용적인 면에서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거의 뭐 연비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들었습니다. 라이더 보험도, 그러니까는 운전자 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이크 보험을 들고, 종합보험을 들고.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이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이제 이래저래 뭐 인터넷에 알아본 바로는 딩2라는 게 이제 실질적인 좀 보상 이제 책임이냐 종합이냐인데, 딩2 부분이 들어가야 이제 종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딩2는 드는 수 있으면 드는 게 좋다는 게 좀 중론이었기 때문에 딩2를 뭐 어떻게든 뭐 최대한 넣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다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라이더 보험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보험에서 이제 제가 가입을 할 때 이제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삼성하고 동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요. 뭐 삼성이 뭐 이름값 때문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사후 서비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가격대가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더 높고, 뭐 저는 뭐 사실 뭐 싼 맛에 동부를 넣었습니다만, 이 보험이라는 게 또 이게 나이와 그 사람의 그 이력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뭐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그 운전자 이제 운전자 보험이 아니고 그거 1륜차 보험 같은 경우는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정확한 옵션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최대한 제가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서 나온 금액이 1년 단위 1년에 2만 3만,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뭐 한 3만원 꼴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이더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종합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사고를 쳤을 때 상대방에게 배상해주는 돈이라면, 이제 그 반대로 이제 그 라이더 보험이라는 거는 그 내가 다친 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 이제 또 한 3만원 들어갑니다. 월 3만, 그건 월로 내는데 월 3만 2천원 5천원 한짝 그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네, 그렇게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험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저는 제가 뭐 보험에 뭐 관계된 사람은 아니지만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그래도 제가 보험 혜택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보험은 진짜 웬만하면 들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내가 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일이 터져 버리면 타격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뭐 본인이 결정하는 거겠지만 저는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어쨌든 바이크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뭐 제가 성격이 보수적이라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좀 이렇게 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가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게 막 타먹는 게 당장 이득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나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수가가 많이 높아요. 뭐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이제 뭐 오토바이가 아니더라도 무슨 보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좀 이게 특히나 운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통계적으로도 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위험하게 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좀 성격 자체가 약간 아무래도 이제 뭐 나이 든 분들은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운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젊은 분들은 좀 아무래도 반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그런 이유일 건데 확률상 사고의 위험이 좀 높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돼서 보험수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거는 뭐 금액적인 부분이고 어쨌든 크게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보험수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반영이 되고 내려가는 게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사고를 냈냐 이런 것도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보험을 타먹는다고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가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내가 그냥 일시불로 안 낸다는 것 뿐이지 내가 보험을 계속 들 거라면 결국에는 그거를 그냥 나눠서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당장 이제 내가 목돈이 안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타먹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왜냐면 무사보험에는 조금 이제 그런 데서 수가 반영이 돼서 할인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손해가 아닌가.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그거예요. 내가 당장 큰 돈으로 손실을 조금 보존해 준다는 느낌? 네. 내가 손해를 약간 보존해 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뭐 보험을 샀다고 이득이 아니고 그냥 내가 손해를 덜 본다 하는 느낌이나 아니면 내가 그냥 일시불로 낼 거를 그냥 분납으로 내는 거다. 왜냐면 나중에는 또 이제 계속 보험을 들 거 아닙니까? 물론 큰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내가 뭐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이상 보험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게 있는, 안 내면서도 이렇게 혜택이 유지가 되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제가 어떤 그런 걸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이제 사실 소비자는 잘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경제성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보험도 내가 안 타먹는 게 낫다. 그러니까 보험을 또 이제 요즘은 또 더군다나 옛날에는 100%였는데 요즘은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누적이 되면서 반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뭐 그게 아니라도 막 솔직히 다치고 뭐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뭐 일 처리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보험도 뭐 타먹으려면 뭐 서류 갖다 줘야 돼. 그것도 다 내 시간하고 노력이고 그런 건데 그러고 뭐 사고 나는 거 자체가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험을 안 타먹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뭐 좋은 일이라고 그게 뭐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 뭐 어떻게 보면 아이고 뭐 크게 안 다치고 뭐 이렇게 사실 목돈을 받고 하면 아씨 이거 꽁돈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사실 뭐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험을 쓸 일이 없는 게 뭐 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 두 바퀴 이게 바이크라는 게 생기면서 제 생활 패턴도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아무래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원래 집에만 있고 잘 안 나가는 성격이었는데 잘 안 나가는 성격인데 그래도 뭐 이런 자전거 덕분에 이런 두 바퀴 덕분에 제 활동 환경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버스 같은 것도 가서 나가야 돼. 거기서 또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돼. 요즘은 옛날보다는 그래도 뭐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사실은 그래도 뭔가 좀 조금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새 보면은 이제 옛날 느낌에 비해서는 또 뭐 사실 대중교통도 그렇게 싸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저같이 이렇게 뭐 두 바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대중요금도 아끼고 괜찮고, 예. 그리고 뭐 거기다가 조금 기동성에 있어서도 좀 아무래도 편리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뭐 가고자 하는 데 맞춰서 그냥 쭉쭉 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제 이제 행동이 많이 좀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수월해졌죠. 편해졌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활에. 네, 그래서 뭐 좀 자유로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네, 그러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날씨도 좋고 딱 좋네요. 날씨가 햇볕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강하질 않아서 네, 이 바람하며 정말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저는 뭐 집에 있는다고 뭐 갑갑해하고 뭐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저 집에서도 뭐 사실 그냥 뭐 원래 그냥 성격 자체가 MBTI라고 하죠. MBTI 그게 뭐 100%뭐 이런 건 아니죠. 사람을 16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INTP인데 네, 좀 뭐 그 성격 자체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그런 뭐 찾아보시면 알 건데 저는 꽤나 많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되게 좀 삐딱하고, 네, 성격이 삐딱하고 좀 로봇이라고 할까요? 좀 정없고 되게 좀 근데 좀 막 기끌하면서 게으르고 딱 제 성격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집에서 안 나가고 혼자서 진짜 잘 살아요. 뭐 원래 나가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예.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오면 또 나오는 대로의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뭐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맞는 그런 성격이라고들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저는 좀 약간 성격 자체는 약간 시니컬합니다. 시니컬. 냉소적이에요, 되게. 사실 뭐 불만도 많고 속으로. 네. 뭐 좀 그리고 뭐 귀찮은 말을 해서 뭐 실익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귀찮아서. 굳이 뭐 도움도 안 되는 얘기 뭐 하려고 하지 않고요. 예. 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저지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달리고 하면 그 나름대로 상쾌함이라고 할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죠. 예, 이렇게 기분도 좋고. 아, 이제 곧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제 정말 여름이 다가오네요. 근데 뭐 어쨌든 이 두 바퀴의 생활은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좀 자빠져서, 본의 아니게 자빠져서 좀 아야아야하고 막 이런 경우도 좀 많은데, 그렇다고 쳐도 저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자기가 너무 위험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두 바퀴라는 게 정말 최고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비 오거나 뭐 날씨가 좀 그렇거나 이러면은 뭐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뭐 웬만한 거리는,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한 1시간 거리는 시내발이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강이 이렇게 중간을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강변을 또 이렇게 자전거 도로로 조성을 잘 해놔서 굉장히 달리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가 순환도로인데, 그 외곽을 이제 도는 순환도로인데, 여기를 이용하면은 또 이제 굉장히 좀 아무래도 큰 자전거지만 시내의 돌발 상황 이런 것보다야 훨씬 사람도 없고 뭐 쾌적하게 인도를 달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뭐 자주 이렇게 그런 도로들을, 요즘은 도로가 또 이런 도로들이 조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을 하면 굉장히 쾌적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두 바퀴 생활에 너무 만족을 하고요. 네. 전기 자전거만으로는 사실은 좀 장거리가 안 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게 슈퍼컵으로 극복이 됐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너무 이제 장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시내발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오토바이는 자제를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사실 뭐 아주 뭐 효율성이 높습니다. 뭐 자전거가 엄청 빨리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는 약간 여유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만족스러운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제 제가 급하거나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갖고는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사실은 저한테는 적당하니 참 이게 좀 비 오는 날이 좀 아쉽긴 한데 그러고 더운 날은 사실이 좀 찌약이긴 하죠. 그때는 뭐 아이고 그냥 땀으로 그냥 흠뻑 적는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게, 물론 달릴 때는 조금 그나마 바람 때문에 조금 낫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단 뭐 흠뻑 젖는 거는 뭐 각오를 해야겠죠. 그게 뭐 그럴 수 없는 자리라면 이제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뭐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중교통과 연계를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아닐까.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근데 이제 간만에 이렇게 한 번씩 달려주면 조금 확실히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좋아요. 뭔가 좀 상쾌한 느낌?
근데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정말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전기, 특히나 오토바이 같은 바이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반응이 조금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의도한 대로 안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무리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뒤에서 좀 상황을 보고, 이런 교차로는 아무래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아저씨 안 가나? 이 아저씨는 안 가시는 느낌인데? 네. 자, 상황을 꼭 주시하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주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상 두 바퀴는 항상 어느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웬만하면 상황을 꼭 예의주시하시고, 네,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좀 상당히 고바입니다. 고바인데도 뭐 전기 자전거를 타면 사실 힘든 게 많이 덜하긴 하죠. 보시다시피 약간 꽤 높은 경사의 편입니다. 근데도 구르는 데 있어 갖고 아무래도 전기가 밀어주니까 아무래도 힘든 게 좀 덜하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좋은 날씨에 이렇게 자전거나 바이크를 탄다는 거는 정말, 그리고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게 밖에 나오면 정말 녹습니다. 화면이 이게 기분이 정말 높고요. 그리고 속도가 빠를수록 아무래도 좀 마약처럼 그렇게 중독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으로 바이크 타는 사람끼리는 인사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쨌든 안전운행 하시고, 오늘은 또 여기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영상을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